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대시랑 그다음 고전시가를 어떻게 볼지를 좀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독서, 비문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뭐 여러 가지 단계로 글을 읽어나가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것? 구조화할 수 있는 것.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2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3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요 물음표에 대해서 A와 B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설명 대상이 나눠졌으니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글을 제대로 읽은 거다. 물론 우리가 글의 구조는 이렇게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건 뭐냐면 원리 및 과정. 이렇게 전개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순서가 중요했죠. 혹은 인과. 왜냐면 순서나 인과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것이 내용이 바뀌면 맞는 선택지야, 틀린 선택지야.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 비문학을 읽는다라는 얘기는 읽고 난 다음에 글을 구조화해서 지금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넣어줄 수 있는 것. 사실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 혹은 파악하는 측면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쉽게 정리를 하면, 바꾸면 바로 정리하는 거다.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정보를 정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구조하면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구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결, 정보 간의 짝을 맺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금 각각의 독서 지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과제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제를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단계별로 제시를 해놨잖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자신이 제대로 글을 읽었는지 혹은 그래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겉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맞고 틀린 거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었던 과정과 제가 읽는 과정이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를 지금 그것을 견주어 가면서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나 여기 있는 지문 다 맞췄으니까 안 봐도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지문을 적절하게 읽어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내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읽었어. 그럼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란 말이야. 그런 자신감이 쌓였을 때 국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도 좀 들여서 바꿔 얘기하면 좀 노력을 들여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혹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녹화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제, 이번 주 과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까다로운 거 하나, 요거를 이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봅니다. 우리가 물체 표면의 색을 인지하는 것은, 지금 주어가 기니까 여기서 끊어서 물체 표면의 색을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네 라고 머릿속으로 신호를 주고 보는 거죠. 그것은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이 그것을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본 거래. 됐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는 거죠. 낮에 거리에서 꽃을 보는 것은 꽃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다. 뭐, 특별한 건 없네. 만약 태양과 같은 광원이 없다면 우리는 물체들의 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광원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본 거야? 반사된 빛을 통해서 본 거잖아.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광원이 없다면, 바꿔 얘기하면 빛이 없다면 인지할 수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러 번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좀 감이 오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질문됐을 때 무엇을 전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것일까?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묻는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지금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당연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질문이 들어있는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글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대답 가능한 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과정 혹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을 빛이 없는데도 볼 수 있는지 혹은 인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 글에서의 핵심이구나.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앞문단을 좀 앞부분을 꼼꼼히 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 글에서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인 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 지금 이 글에서는 1문단의 역할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천천히 읽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봐야 돼. 이 글의 구조는 뭘까? 뭘 설명하려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이 문단부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는 것 유념하시고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1문단. 지금 1문단에서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반사되는 빛을 보는데 지금 얘를 어떤 것을 통해서 빛이 없을 때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1문단에서 제시가 됐어. 그럼 이제 2문단이야. 넘어가. 아이고. 네, 2문단입니다.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앞에서 꽃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1문단 끝에서 인지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 용암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네.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뜨거운 물체는 햇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이거네. 햇빛이 없는 이 부분을 통해서 1문단에서 지금 이 내용을 뭐로? 광원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볼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봤으니까 지금 이 표현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 됐습니까? 뭐야?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뜨거운 물체. 매우 뜨거운 물체는 빛이 없어도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스스로 빛을 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1문단에서 딱 여기서 끝났네. 뭐야? 우리는 빛이 없어도 대상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 빛, 이 그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 돼. 뭘 가리키는 것인지. 이 빛. 그래,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 이렇게 돼야지. 이 빛은 용암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야.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뜨거운 용암은 매우 큰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열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원자들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주의할 것.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뜨거운 물체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이 빛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 지금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대. 그러면서 열에너지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새로 나온 정보니까 확인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건 지금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열에너지가 중요한 정보가 되려면 뭐랑 관련지어야 돼? 관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나와야. 그럼 그 전까지는 처음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문단에서 핵심은 아니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볼게요. 이 원자들 속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부터네.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열에너지와 그 다음 전자기파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밤에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 열에너지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된다? 밤에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문단, 광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쭉 한 번에 내려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그래 핵심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해야 돼. 처음부터 잘 되겠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거와 연결될 거지, 어떤 거와 연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 1문단, 여기서 이 글에서 1문단이죠. 1문단의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잡아두고 시작해야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뭐 그럼 끝났네. 1문단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 나왔잖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때문에? 열에너지 때문에. 열에너지가 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서. 끝. 계속 볼게요. 이제 핵심은 끝났어.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려는지 봐주면 되겠네. 이렇듯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현상을 열복사라고 하면, 전자기파 방출? 사실 이거를 뭐로 바꾸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물체는 열복사를 통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은 이 부분에서도 반응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단에서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3문단을 보면 파장이 짧은은 바로 파장의 길이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문단에 있던 그 내용을 눈으로 짚어주는 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더 많이 방출하는데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길이는 국어에서 숫자 나오면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국어 문제잖아.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으로 숫자로 접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대신에 여기다 표시가 돼야지. 가시광선.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길이는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니 봐봐. 지금 앞에서 구체적 사례 뭐 나왔어?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읽은 내용, 우리가 읽은 정보와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앞에서 용암 나왔지. 용암에 흐르는 것을 빛이 없는 밤에도 볼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라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이란 얘기인 거죠. 다시 꼭 기억해도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것이 구체적 사례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하자?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연결하려고 하자. 지금 그런 측면이 우리 4번 문제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계속 볼게요. 사람의 피부는 온도가 낮아 파장이 긴 적외선.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고 했으니 당연히 저기 어디가 파장이 긴 거겠지. 긴 적외선.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역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지.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따라 독특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표면에서 방출한다. 따라서 지금 3문단의 핵심 뭐야?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 내에 이렇게 돼야지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높아서 파장이 너무 짧으면, 바꿔야 얘기하면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380부터 750이래. 그러면 38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인 거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보가 핵심인 거죠. 가시광선과 온도와 그 파장의 관계. 넘어갑니다. 그다음 4문단이에요.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과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와의 관계는 흑체복사 곡선에서도 새로운 흑체복사 곡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미 위에서 앞에서 얘기해 준 거야. 흑체란, 그러면서 이제 흑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 흑체란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그러면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네? 그럼 빛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다시 지금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한다는 얘기는 반사가 되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본다 그랬어? 1문단에서. 1문단에 어떻게 본다 그랬어? 반사된 걸 본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럼 봐, 못 봐? 못 보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1문단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에너지와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지금 생각해 봐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달라진 게 있냐 없냐? 없네. 계속 똑같은 내용이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개념이나 혹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만 잘 잡으면 그걸로 끝. 계속 봅니다. 이상적인 물체로, 뭐 이상적인 물체가 실제는 없는 건가 봐. 이 물체가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미 얘는 이번 2문단에서 얘기한 거잖아. 일정한 온도에 따라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을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한다. 그 뭐야? 지금 아까 1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2문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핵심은 그걸로 끝이었어. 그랬더니 너무 글이 짧으니까 지금 여기서 흑체 복사 곡선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보 간의 관계를 지금 따지고 오다 보니까 결국 이 내용도 지금 4문단에서 언급되는 내용도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 사실 뭐 어렵겠어? 앞에 거랑 똑같다는데? 앞에 거 똑같으면 뭐였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돼야 된다? 가시광선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 끝. 다음 거. 그래서 이제 4문단이 좀 길죠? 4문단을 이제 마저 살펴보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문에 이렇게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넣어주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넣어주는 것 자체가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래프나 도표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읽으면서 지금 읽은 내용을 그래프나 도표 혹은 그림에다가 써줘. 그게 우리가 지문으로 돌아오는 그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써줘. 물론 그냥 그래프를 보지 않고 지문을 쭉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기껏해야 2, 30초야. 그런데 그거 하면 현저하게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결국엔 뭐야? 한 번 제대로 읽고 문제를 끝내는 것이 빠르게 푸는 거야. 그냥 빨리 읽는다고 빨리 푸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그린 그래프의 가로축은 파장, 세로축은 에너지의 세기래. 그래프의 넓이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그럼 넓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네요. 아까 에너지가 클수록 뭐였어? 생각해봐. 전자기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계속 볼게요. 흑체 복사 곡선은 흑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이나 크기와 상관이 없고 흑체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뭐 상관없는 거네.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프의 면적은 넓어지고 에너지 세기의 최고점이 높아지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대. 그럼 여기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지금 이게 5000K, 4000K, 3000K 이게 온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짧은 쪽이 어느 쪽인 거야? 지금 파장 이쪽으로 하면 길어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 짧아지는 거네. 그럼 어디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지금 여기서 추가된 내용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지금 4문단 앞부분에서 이건 앞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은 앞서 확인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새로 추가되는 뭐야? 이동한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동한다는 거지. 그 이동이 어디로? 왼쪽으로. 끝. 흑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온도에 따라 다른 것은 온도에 따라 에너지의 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기 때문에 색이 달라진다. 끝이잖아.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바꿔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인 양 포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새로운 정보야? 아니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길지 않은 지문을 보고 있긴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길지 않은 지문이나 긴 지문이나 처리 방식은 어떻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좀 쉬운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읽으려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좀 접근해 달라고.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흑채복사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별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태양의 파장 분포는 흑채복사 곡선에서 이만큼의, 야, 여기서 별표 있잖아. 그럼 무조건 집 있는 거 확인해줘. 아, 절대온도 다니구나. 그냥 그 정도 끝. 파장 분포 매흡사함으로 태양의 표면은 이만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별들보다 파장이 더 짧은 영역에 한다. 그럼 파장이 더 짧다는 얘기는 이거 보면 뭐 생각해야 돼? 아,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하얀색, 파란색을 띈다? 하얀색, 파란색을 띈다는 얘기는 더 큰 에너지를 띨 때가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이런 별들의 표면 운동을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앞에서 관계 다 나왔죠. 그러니까 글을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결국에 1, 2문단에서 끝난 거죠. 어두울 때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 어떤 때? 열 에너지가 그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클 때. 그럴 때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그런데 그 빛의 파장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없어도 볼 수 있다. 그거와 똑같은 현상으로서 흑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연,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흑채 복사 곡선 혹은 흑채 복사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처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4번 문제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볼게요. 석탄 외부 위치를 거의 모두 흡수해. 지금 이 부분 버리기 때문에까지 볼까? 이게 마치 뭐와 유사한 거야? 흑채와 유사한 거잖아. 흑채 복사와. 그러면 우리가 흑채 복사를 처리했던 방식이나 이 보기를 처리한 방식이나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고. 그래서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자꾸 어떻게 해주는 연습을 하라고. 연결해주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례가 앞에 설명했던 어떤 거와 같은 내용인지 혹은 다른 내용인지 이렇게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 그냥 보너스지, 보너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보기가 들어있다고 해도 꼭 어려운 문제인 건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그럴 때 이제 추가되는 거 확인해야죠. 검은색.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우리는 석탄을 볼 수 없지만 석탄을 달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뭐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끝. 이때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은 약 900K에서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지금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이 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까지 좀 더해주면 좋을까? 앞에서 태양보다 더 센 것들은 뭐야? 하얀색에서 지금 파란색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태양 얼마였어? 5000이었죠. 어, 5000K.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것은 하얀색부터 파란색. 더 짧은 거 아까 에너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됐지? 이것까지 추가해줬으면, 지금 이 부분까지 됐으면 글을 정말 잘 읽었다. 그리고 이 4번 문제에 대한 접근도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라고. 아, 내가 잘 읽었구나. 내가 문제를 제대로 접근했구나. 요거. 그럼 선택지 볼까요? 빛이 없다면 달궈지지 않은 석탄은 우리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지. 왜? 열 에너지를 갖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석탄의 크기나 양을 달리해서 달궈도 온도가 같으면, 그렇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빛은 뭐 때문인 거야? 온도에 따른 거잖아. 열 에너지에 따른 거니까 2번도 적절하지. 3번. 달궈진 석탄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그렇죠. 3번도 적절하고. 4번.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할수록 석탄을 방출하는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장은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파장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면적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적절한 거.
그럼 5번이 틀린 거네. 5번 볼까?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할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질수록, 파장의 분포 곡선은 아까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오른쪽이 아니라, 이거 어느 쪽? 아, 왼쪽이었잖아. 그거 새로 추가된 정보였잖아. 그럼 끝. 특별히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없어. 어떻게 글을 한 번에 처리했느냐,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느냐, 이것이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는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5번.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뭐, 이게 추론이라고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거기에서 우리 기억과 니은 볼까? 필요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기억을 보면,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파장, 그 다음에 표면 온도야. 파장과 표면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줬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뭐 에너지. 에너지.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몇 번? 온도가 높을수록 흑체 곡선 곡선에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의 답은 볼까?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의 양은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의 색이, 그래서 지금 3번이 적절한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뭘?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우리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적절하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면 문제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과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어디에 좀 집중하자고? 글을 읽는 거에 집중하자. 됐죠? 그래서 지금 독서 과제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다.